여보세요. 오늘은 다른 데는 다 놀아서 논산 놓고 물어보는데 어쨌든 별일이 없으면 다른 글씨가 아니면 무조건 특별하게 뭘 못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글씨가 아니면 그냥 안 놀다가 카메라가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피치 못하게 되면 우리 요새 밴드가 다 돼 있으니까요. 밴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 기회입니다. 다음 기회는 이렇게 음료 가운데 양료가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빠져 있는 음료 가운데 양료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세워서 그려보면 물의 모습, 물 흘러가는 모습. 그래서 이 감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 팩은 고여있는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같은 물인데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남녀관계를 본다면 두 여자 사이에 한 사람이 빠져 있어서 빠져 있는 모습,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 구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덕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치면 이 태양은 바깥으로다가 빛이 납니다. 안이 어둡고. 그래서 이거는 태양의 모습입니다. 태양의 모습이고 얘는 안으로 빛이 있지만 바깥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의 모습입니다. 음의 모습. 그래서 양은 태양이 되고 음은 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가 되고 이거는 달이 됩니다. 결국은 얘는 양류고 얘는 음류고 음이고 음을 상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머리에다 올리면서 이제 그걸 좀 읽어보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몇 문제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놓고 보면 보기가 더 쉽죠. 지금 일반적으로 감은 물이 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독, 저건 또랑, 뭐 눈도랑, 또랑이 제 눈에 물론 또랑이 도랑도 되고. 오랜만이네. 그리고 숨어서 엎드려 있는 것도 돼. 왜요? 밝은 게 지금 어두운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숨어서 엎드려 있는 것도 돼. 교육. 저 교유는 바로잡을 교 구부릴 유 그렇습니다. 바로잡을 교 구부릴 유 그러는데 요거는 지금 쫙 펴다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퀴대 유 이거는 뚜렷하게 구부린다 소리입니다. 구부린다 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 국면이요. 여기서 이 국은 저기 밴드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밴드에 써놨는데 그 얘기는 좀 있다고요. 여기서는 지금 활도 되고 바퀴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아마 우리 선생님 책도 해놨을 겁니다. 할도 되고 바퀴도 되고. 그런데 할하고 바퀴를 왜 묶어서 할하고 바퀴라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은 위수, 위구독, 위은복, 위교육, 위국민이요. 일반적으로 감을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 인야에, 기어 마야에, 기어 여야에, 기어 모야에. 얘는 얘는 제가 볼 때 전체 문장에서 보면 얘는 이규가 붙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 가운데는 수레 가운데서 뜬금없이 하나씩 튀어나오고 나오고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규가 붙는 게 문장상으로도 옳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그 행동이나 사람의 그 어떤 취상 중에서는 이 가오 근심을 더하는 것이요. 위 신병 마음에 병이 든 것이요. 위 이통 뒷병이 귀가 아픈 것이요. 위 결계 저거는 지금 조금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괴는 우리 이 괴 이름이 아니고 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피에 걸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위적이요. 붉은 것도 되고. 근데 지금 얘하고 얘하고는 연관되는 소리입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연관되는 소리고. 구부렸다 폈다 나무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 뭐예요? 활도 되고 차바퀴도 되고. 그 연관이 되죠. 이것도 연관이 됩니다. 피해가 되니까 피해 걸리게 되니까 빨간색도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는 요 양은 얘는 건깨가 두 번째로 나온 아들입니다. 근데 건깨는 대전이라고 씁니다. 대전. 근데 얘는 크게 빨간 건 아니고 그냥 빨간 건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어 마야에 말 가운데서는 미척. 저 척은 등마루 척 그렇습니다. 등마루 척. 그러니까 짐승도 그죠. 저 이렇게 등이 좀 쭉 뻗으면 나중에 크면 잘 그런 게 되나요? 미척. 저거는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배를 형상으로 놓고 보면 등박과 쭉 뻗고 내 다리가 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위에서 내려다봤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위극심 마음이 조급한 것이요. 위하수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말이요. 지금 이게 발이고 이게 양요가 이게 양요가 튀면 머리를 바짝 들고 있는 게 되는데 이게 음이기 때문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되고 위박제 저 박은 열다는 소리요. 얇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발굽입니다. 발굽 위박제 말발굽이 얇은 말이 되고 말발굽이 얇으면 못 걷는다 그래요. 발이 약해서 못 걷는다 그래요. 그리고 위예오 얘는 타자를 찾아보면 끌 얘인데 이걸 따라 혼자 이해하기가 무진장 어려웠어요. 저 끄는 게 무슨 의미냐? 지금으로 치면 제동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잡는다. 앞에서 잡아 끄는데 머리도 숙이고 발목도 얇아서 잡아 끌어도 따라오지 못해. 뻗대고 있어. 뻗댄 모습인데 뻗댄 모습. 차바퀴에다가 딱 그죠? 뻗대고 있는 모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끄는 거죠. 반대로 잡아 끄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어 여야에 수레에 있어서는 위다생이요. 재앙이 많은 것이요. 그러니까 수레가 팔이 많은 수레요. 자주 망가지는 수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글자 중에서 이 글자는 별로 안 씁니다. 이 글자는 많이 쓰죠. 요거는
제한인데 형 이하 합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제한. 이거는 형 이상 합적인 제한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많이 쓰는 글자 아닙니다. 이 글자는 일반적인 거기에서 이 글자를 많이 쓰죠. 제한할 때 이 글자를 많이 쓰지 이 글자를 많이 안 씁니다.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통, 통하는 것이요. 비월, 월은 아까 이렇게 다리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되고요. 위도, 위도는 여기서 위은도, 숨어 엎드리는 놈이요. 숨어 엎드리는 놈이 뭐 도둑 놈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 셋은 이 위로 가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어 목야에 나무 가운데서는 위견다심이요. 심은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 뭐 먹다 보면 심배겠다 그러죠. 질기고 그런 거 속에 내린 거 심배겠다 그러죠. 나무의 그 속에 딱딱하게 심이 많이 배겨 있는 나무다. 근데 나무 중에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나무인지는 제가 나무를 잘 몰라서 어떤 나무가 이런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해봐도 혹시 우리 부회장님 오셨으면 나무보다 나무 같은 데는 심이 예. 나물이 아니고 이건 그렇죠. 어쨌든 지금 가운데가 단단하게 들었으니까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쭉 읽어보고요. 다음은 물이 되고 도랑이 되고 숨어 엎드린 것이 되고 가마가 되고 바퀴처럼 굽은 활이 된다. 그 사람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되고 심장병이 있는 것이 되고 귀환이를 하는 것이 되고 온몸에 피치를 하여 있는 것이 되고 붉은색이 된다. 그 말에 있어서는 등뼈가 잘 생긴 것이 되고 등골이 쫙 빠졌던 얘기예요. 성질이 급한 것이 되고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있는 것이 되고 발굽이 얇은 것이 되고 끄는 것이 된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 생각이 아니고 앞으로 끄는데 뻗대고 있는 거 안 끌려가려고 뻗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배에서는 고장이 생겨나는 것이 된다. 그 괴상으로 보아서는 고통이 되고 제대가 달라요. 발이 되고 고정이 된다. 그 나무에서는 속이 단단하고 심이 많은 것이 된다. 라고 이제 이거 우리 까만 책의 해석입니다. 이게 감개입니다. 감개의 상은 위아래가 은연이고 가운데 양주가 있는 모습입니다. 감개의 덕은 빠짐입니다. 빠짐. 구덩이에 빠짐. 고난에 빠짐. 여색에 빠짐. 결국은 별로 안 좋은 얘기죠. 전부 다. 가족 관계로는 중남, 두 번째 아들로 추상을 하고 자연으로는 달을, 지상의 사물로는 물로 추상을 합니다. 음양으로 나누어보면 음에 속합니다. 또 모양을 보면 밝음이 가리워져 있는 모양도 됩니다. 또한 겉은 부드러우면서 속은 단단한 것도 됩니다. 외유내강이라 그러죠. 그죠? 외유내강. 이걸 세워놓고 보면 얼굴 전체 모양 가운데 귀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세워서 그리면 양쪽으로 뚫어진 귀. 또 감개는 한자, 숫자의 원형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감개로 추상한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감개로 추상하였습니다. 물은 구불구불 흘러갑니다. 작은 도랑도 흐르고 지하로도 흐릅니다. 또랑으로도 흐르고 숨어서도 흐르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구불구불 흐르기도 하고 곧게 흐르기도 합니다. 곧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 흐르는 모습이 팔을 닿기도 하고 수레의 바퀴를 닿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으로 쭉 그냥 해석을 해본 거예요. 한번으로다가요. 구독은 개천과 수렁입니다. 은복,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모습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은패와 엄패를 아실 겁니다. 은패는 눈에만 안 보이도록 가려진 것이고 엄패는 총알 날라오면 총알 막을 정도로
앞에 가려져 있는 게 어깨죠. 옆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교는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바로잡을 교자니까요. 유는 고든 것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 휘어서 활도 만들고 수레의 지붕, 석가래도 만들고 수레바퀴, 태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 수레 제작하는 게 어디 인터넷에 있을까 한참 찾아봤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제작하는 있을 거 거기서 찾아봤는데 그건 못 찾았어요. 이것을 추상으로 다시 말해봅니다. 안개의 모양은 밖으로 음료가 가운데에 양료가 있는 모습입니다. 분자가 소인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분자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그 대궁은요, 궁은 지금 바뀔 때 요게 요거 얘기고요. 대는 아니라 궁윤, 윤은 지금 요거 얘기고요. 궁은 찾다 보니까 이 우에 이 일산사를 개군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일산사를. 그래서 궁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차의 그 부품들 중에서 그래서 궁윤을 같이 표현했다. 그 활하고 이 마차하고는 물론 전쟁터에 쓰는 물건이긴 하지만 굳이나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어색해요.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을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게 더 합당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해 놓은 사람도 있고요. 국면을 지금 이제 우리 책에 나온 대로 말하면 활과 수레의 바퀴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찾다가 국면에 대한 다른 해석을 찾았습니다. 그림은 지금 위에 그림입니다. 수레를 크게 나눠보면 상부 덮개와 한 곳, 그리고 아래 바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부 덮개를 대궁이라고 합니다. 한 장에 보면 글자가 띄면 한자 떼어내고서 붙였으니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문이다라고 해도 말이 되겠다 싶습니다. 아래의 바퀴를 윤이라고 합니다. 후한서에 수레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수레의 네모남은 땅을 본받고 방법 지하고 법지하고 법지하고 그러니까 수레는 땅을 본받아서 네모로 만들고 요거 네모란 소리입니다. 뚜껑에 둥근 것은 하늘을 형상하였다. 개원 상천하고 뚜껑은 덮은 것은 하늘의 모양을 따라서 둥글게 만들었다. 30개의 바퀴살은 해와 달의 운행을 본받고 그 다음에 뚜껑에 28개의 살은 하늘의 28수를 본받았다. 28수. 천지 사연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 하면 그러죠. 천문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풍수하는 사람들은 천문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냥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이야기가 서로 올라가는 같이 되는 거거든요. 천지인이 같이 한 건이기 때문에 저쪽을 이해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국면을 하나의 단어로 본다면 활과 바퀴보다는 수레의 분별 명칭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수레가 되었던 활이 되었던 구부러짐으로 추상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모양에서 여기까지 다양하게 구부러한 걸 갖다가 지금 추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추상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어 인하에 근심이 심해진 것. 이건 근심 문자에다가 더할 가짜니까 더해진 거죠. 근심이 심해진 것을 관계로 추상하였습니다. 근심이 심해져서 마음에 병이 든 것.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병이 든 것도. 귀는 뚫어져야 하는데 가운데가 막혀있는 것으로 보아서 귀에 병이 든 것도 관계로 추상하였습니다. 귀가 지금 뻥 뚫어져야 제 얘기를 듣는데 가운데가 막혀서 의사가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또 해석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귀는 양으로 보고 혀는 음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가
지난주에 동초 그 문답 얘기했던 거 있죠? 거기에서 기는 양으로 보고 현은 음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계인 다음계를 피가 흥건한 모습으로 보았다. 그리고 피는 붓다. 그래서 위혈계, 위적은 또 한 끈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서 우리 저 계명이 아니고 걸다. 피에 빠져있다, 피투성이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계를 매우 굵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감계는 아버지를 닮아서 양의 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굵은 것으로 추상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과 관련돼서 추상을 했습니다. 이 주역의 글이 쓰여지는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말이 참 중요한 동물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중요하죠. 말은 저기 유원지나 가야 있고 동물원을 가야 있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클적에도 많이 있었는데 저기 나무하러 다니고 하는 사람 많이 아니죠. 제가 바로 앞에 요 옆에 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만 잠깐 저 피자골 올라가 나무 해서 내려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노새니 노새. 네? 그래서 노새 말이 아닌 노새. 말은 더 크니까. 등마루가 아름다운 말, 쭉 빠진 잘생긴 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개의 모습을 부각으로 보았다, 위에서 내려다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상하요는 내 발이 되고, 중요는 말에 등마루가 된다라고 보면 등마루가 쭉 빠진 잘생긴 말, 이것을 생각했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건계를 말로 추상하였습니다. 건이 마오 됐으니까요. 건계는 건장함을 그 덕으로 합니다. 이 감계는 건계에서 하나의 양효를 얻어서 가운데 두었으니 강함을 품고 있는 것이다. 좋은 것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에 등이 쭉 빠진 것을 감계로 보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또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것이 감추어져 있으면 조급해진다라고 합니다. 이거 빠르다는 말입니다. 말을 글자. 태극기할 때 글자인데 앞에 남은 없는 글자인데 별로 평소에 쓰지 않는 글자예요. 극심은 마음이 조급한 것. 그래서 강하면 부러지죠. 조급이라고 하죠. 유하면 그죠. 힘에 이렇게 밀어도 쓰러져 차가다 노래 쓰지만 강하면 부러지잖아요. 그것처럼 급하면 강하면 저렇게 급하게 일을 막 처단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해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는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이번에는 옆에서 본 거다. 저게 옆에서 본 말의 모습들이 옆에서 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보면은 상효는 머리와 꼬리가 되고 중견은 몸통이 되고 초효는 발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보시면 위쪽은 머리가 음효이니 음은 유약함을 의미하고 머리가 약한 것은 머리를 들지 않고 내리고 있는 상황을 암으로 보았다. 그래서 하수다. 머리가 내려왔다. 또한 발굽이 약한 말을 감계로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박제. 역시 마찬가지로 음효이기 때문에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박은 후하지 않은 것, 두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결국 약하다는 말이죠. 말이 약하다는 말. 쟤는 발굽입니다. 발굽. 아마도 징을 박지 않아서 다치기 쉬운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발발톱이 크는가 봐요. 아까 뜬 거 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높여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씩을 저기 뿌라이 같은 걸로 잘라내요. 그러더라고. 인터넷 비디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라인더로 갈고 뭐 줄로 밀고 하고서 거다가 징을 박더라고. 그 아주 빵만큼 가위가 다 있어. 그 대장가락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끝에 이렇게 돼 있다가 탁 찝으면 못 잘라집니다. 인터넷 뒤지면 없는 거 빼고는 다 있어요.
하다 보면 좋아. 어디 갔냐. 예. 징을 받지 않아서 다치기 쉬운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잘 걷지 못하는 상태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끌어도 잘 걷지 못하고 버틸 거다. 그래서 위 예호 이렇게도 말을 했다. 역시 또 그 논리의 쭉 연장입니다. 끌 예는 앞으로 끄는 상태가 아니고 반대로 끄는 것을 말합니다. 브레이크 걸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이제 수레의 상태로 보아서 기어 여야에 제약이 많은 것, 수레가 제약이 많은 건 장고장이 많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장고장이 많은 거다. 그거를 감개로 추상하였습니다. 감개는 험함에 빠지고 막힘이 많은 것을 그 속성으로 삼습니다. 그 덕으로 삼습니다. 이 괴의 모양을 수레로 본다면 위쪽은 물건을 싣거나 사람이 타는 공간이 될 테고 아래의 음료는 수레의 바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얘를 수레의 모양으로 본다면 여기는 비어있으니까 태우는 거고 여기는 바퀴가 된다. 수레의 모양으로 본다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레의 바퀴 부분이 음료로서 튼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 많은 짐을 실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고장이 날 것입니다. 수레의 밑에 보이는 모습을 감개로 추상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관점을 바꿔서 배의 모양을 상상하면 위아래가 뚫려서 물이 흐르고 막힘이 없는 모습이라고 상상합시다. 그래서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감개는 흐르는 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통팔달로 통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개는 하늘에서는 달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걸린 것 가운데 태양은 이케입니다. 그 반대인 달은 감개가 됩니다. 그 생긴 모양을 보면 이는 바퀴 밝은 모습으로 태양의 모습이고 다음은 바퀴 어둡고 안으로 밝은 모습입니다. 또한 도둑을 감개로 추상하였습니다. 도둑의 행태를 살펴보면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을 해롭게 합니다. 은복, 위에 은복이 있었죠? 숨어서 은밀히 하는 것입니다. 강이 중에 숨었습니다.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도 감개로 추상됐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나무 가운데서는 속에 심이 박혀있는 나무를 감개로 추상하였습니다. 감개의 모습을 보면 밖은 누르게 보이지만 음조하지만 속은 양강으로 단단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책에는 추상이 되어 있고 순구간은 근데 순구간은 요것도 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순은 순상이라고 말하고 구간은 그 제자들 제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순구가 통째로 그냥 명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느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이라고도 하고 규칙이라고도 하고 옳은 것이라고도 하고 아름다라고도 하고 빽빽한 가시문법이라고도 하고 여우라고도 하고 가시덤불이라고도 하고 질곡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내부당은 어두운 별도 되고 지름타에 빠진 것도 되고 배를 뺀 것도 되고 술도 되고 엉덩이도 되고 음란함도 되고 거음함도 되고 물에 떠 있음도 되고 강물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전체를 머릿속에 놓고 생각을 많이 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각각의 말 속에서 어느 하나 공통점이 도출됩니다. 공통점이. 결국 그 공통점이 뭔가 이해했다면 아무거나 추상을 해도 거기다 갖다 넣을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